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들 중에는 이 과학 기술이 숨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 GPS 기술이 활용되는 내비게이션을 꼽을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우리가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는 이 GPS 기술을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GPS를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동안 날마다 GPS를 사용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기술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GPS라는 말 자체도 미국에서 개발한 위성항법 서비스를 뜻하는 일종의 상표인 건데요. 예. 우리나라는 미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GPS로 통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위성항법 시스템을 자국의 기술로 만들어 보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중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판 GPS,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서 위성항법 서비스를 두고 미국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판 GPS의 이름은 북두칠성을 뜻하는 베이더우인데요. 지난 6월 중국은 베이더우를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위성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당시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太阳帆板展开到位，卫星状态正常。现在我宣布，此次发射任务取得圆满成功。 네, 이로써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24시간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궤도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GPS가 이미 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기술이 있는데 왜 꼭 자국의 기술로 다시 개발을 추진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자체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필수품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혹은 위치 파악이 필수인 물류 산업처럼 최근엔 GPS가 접목된 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네. 또 자율주행차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GPS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GPS가 구축됐을 때는 약 12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또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의 GP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갑자기 미국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손쓸 방법이 없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에 GPS 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피해를 돈으로 따지면 몇 조씩 되는 그런 피해액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GPS를 못 쓰게 되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가 오죠. 왜냐하면 당장 지금 내비게이션에 GPS 쓰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GPS는 위치만 주는 게 아니라 시각도 주고 정확한 시각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각을 이용해서 휴대폰에 어떤 시각을 맞추는 거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자, 위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 나오는 정확한 시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GPS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한국형 GPS 개발에 이제 착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형 GPS는 이제 KPS라고 부르는데요. 예. 현재는 KPS에 대한 기술성 검토를 끝낸 상태고요. 이 경제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검토 과정을 마친다면 개발은 2022년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일단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예. KPS는 우선 미국이나 중국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반도 상공을 도는 위성을 활용해서 정확한 항법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이 추진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서울 반경 1000km의 오차 범위 1m 미만의 정밀한 위치 정보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기술성 검토는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적이라든가 경영 관련된 경제성 요거는 아마 내년 3월 달쯤 확정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내년에 신청을 하니까 2022년부터 그 개발이 이제 시작되겠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다가 이제 35년 되면 다 끝나는 거죠. 그
배치가 다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국민들께서 이제 계속 내비게이션 우리나라 걸로 쓰시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뒤 정도면은 한국형 GPS, 즉 KPS를 사용하게 될 전망인데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위성항법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성 개발 기술이 좀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위성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을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 축적이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적의 위성이기 때문에 이 항법 위성에 들어가는 탑재체 개발 기술을 우선 확보해야 하고요. 또 위성 항법 서비스에는 단 한 개의 위성이 쓰이는 게 아니고 4개의 위성이 필요한데 여기서 4개의 위성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 이 위성들의 궤도를 설계하는 기술 등은 앞으로 주요 개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가 기상 위성 그리고 통신 위성, 최근에는 환경 위성까지 우리 기술로 쏘아 올렸잖아요. 충분히 이런 위성 항법 서비스를 위한 위성 개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관련 소식도 꾸준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